안녕하세요.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19년부터 3년간 급격한 부동산 상승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9년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풀린 돈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돈이 유입됨으로써 부동산 상승 시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후 2022년 12월부터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마감을 하고 2023년 한 해는 부동산 조정 시기를 맞이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에다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보다 시장 수요가 평년 대비 급격하게 많아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이 급격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의 투자 자금이 몰려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이 매도로 이어졌고 또한 가격 기대 심리도 무너져 가격 조정이 들어갔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011년 이후 주택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주택 거래를 보면 2012년 이후 주택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이고요. 2013년부터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2년 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주택 거래량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거래량이 가장 늘었던 한 해는 2022년도 거래량이 2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이후에 2021년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도에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급감했던 이유는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012년부터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 2022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이후 주택 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이후 주택 거래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거래 가격이 올랐던 한 해는 2022년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지수를 표시한 건데 지수 기준은 2021년 6월 기준이고요. 현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가격 지수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냐 떨어졌냐를 표시하는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 보통 보면 지수가 104입니다. 여기는 2021년 12월로 기재됐지만 이거는 12월까지의 표시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지수는 거의 104로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가장 상승했던 시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격은 전국지수 104로 갔다가 2023년 98로 떨어졌다가 96으로 갔다가 95로 갔다가 점점 떨어졌다가 2023년 8월부터 다시 가격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가 2023년 1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가격은 다시
약간 상승 시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졌던 시기는 급격하게 시중 금리가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됐고, 이로 인해 가격 지수도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격 지수를 보면 현재 가격은, 자, 전국 지수 보면 96이에요. 그러면 언제 가격이냐면 2021년도 전국 현재 2023년 기준의 가격은 2021년도 가격이다. 그럼 2021년도 가격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가 현재 가격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 시점에 그 가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은 가격 상승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도권 기준 하면 수도권 가격 지수는 24년 올 10월 기준에서 95.6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2020년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면요. 자, 적색이 서울입니다. 자, 서울은 가격 지수가 여기 와 있다가 지금은 이만큼 올라갔고, 이 위에 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과 이 수도권의 가격이 상승이,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의 가격이 상승이 전국보다는 많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은 과연 누가 살까? 자, 공급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럼 집은 과연 누가 살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보면 이 주택보급률은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은 통계 자료가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2021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자,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질 못해요. 전국 100% 이하다.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가 되지만 우리 가구당 주택 소유비율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가구당 주택 소유 비율은 보면 전국적으로 가구당 주택 소유 비율은 56%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44%죠. 정확히 하면 44%는 무주택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소유율이 전국 56%고 서울은 49%, 경기는 56%, 인천은 57%,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9%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53%고요. 지방은 59%, 전국 평균 56%. 그러면 무주택자가 10집 중에서 4집은 무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은 그럼 누가 살까요? 이런 무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택 수요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복지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 주거복지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에서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주택을 살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러면 주택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주거 부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전세, 늘어나는 월세.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세가가 상승하고 월세가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값 구하기 허덕인다. 월세값 올려주기 힘들다. 그리고 뛰는 집값을 잡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서는 겁니다. 또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스컴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극이 되니까 부동산 수요에 뛰어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소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주택을 앞으로 살 사람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도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요. 주택 소유율은 이거는 물건 기준이에요. 아까는 가구 기준이고 물건 기준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쭉 주택 소유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2012년 이후 지금 주택 소유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면 1200, 그다음 지금은 1500 많이 늘어났죠. 소유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1주택자 주택 소유율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회색선은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자를 보면 그렇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15%를 차지하고 있다가 2022년 약간 떨어졌습니다. 2022년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하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좀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평균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연도별 주택 소유율, 물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보면 다주택자 비율은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구당 주택 소유 비율을 봤을 때는 한 56%밖에 평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가구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한 가구당 2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또는 부인이 가지고 있거나 남편 또 부모 또는 자식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한 가구당 2주택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별 거주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현황은 가구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주 현황을 보면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입니다. 전국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57%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임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리고 서울은 전국 비율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 가구당 주택 보유율이 한 49% 정도 돼요. 근데 거주 현황을 보면 4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3.5%라는 거는 실제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 외지에서 우리가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라 그러죠. 갭 투자한 사람들, 즉 갭 투자는 지역적으로 갭 투자한 지역이 서울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기도는 55%, 인천은 60%, 전국 53%고요. 자가 점유율이 수도권은 53%, 전국은 57%. 그래서 자가 점유율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수요는 아직까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최근 2년간 거래 현황을 보면 2023년은 2023년은 부동산이 조정 시기였어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는 부동산 거래가 좀 급감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22년 1월달 기준에서 보면 거래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2022년 4월 달에 상승 시기를 거쳤다가 언제 크게 급감을 했냐면 2022년 12월 달, 그 다음 2023년 1월 달에 2022년 12월하고 2023년 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이 시기는 왜 그러냐면 시장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했던 시기예요. 2022년도에는 시장 기준금리가 2에서 3%였고 이 시기가 2023년 5월 달에 평균 금리가 5%로 올라갑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밑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밑으로 떨어지고 또한 이때 가격이 급속하게 가격 지수가 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래량을 보면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23년 2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다시 회복이 돼요. 어느 정도. 쭉 회복이 됐다가 10월 달 돼서 조금 내려오죠. 자, 이렇게 회복됐던 이유는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을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대출이 완화되고 금리를 고정금리로 해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발생해서 이때 나온 물량을, 즉 우리 급매물이라고 그러죠. 급매물 나왔던 거를 2023년 5월 달부터 소화가 쭉 시중에서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 거래 현황이 쭉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거래량은 10월달 기준이지만 예측하건대 2022년 수준 또는 상회하는 거래량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도 2022년도에 거래량은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상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택 매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가장 올랐던 한 해는요, 이 시기입니다. 2022년 1월 달부터 매매 지수가 104. 이때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올랐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쭉 가장 큰 고점을 그렸다가 2022년 10월 달부터 가격이 하락합니다. 즉 2022년 1월 달하고 12월 달 기준에서 하락을 하죠. 이것 또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가격 지수 또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한 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듯이 현재 가격 지수를 보면 이 가격 지수는 2023년 10월 달 96 가격 지수를 보였지만 이 가격 지수는 2021년 전국 2021년 가격, 서울은 2022년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2023년 10월 기준에서는 우리 가격이 올랐던 2021년도 시장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폭의 가격 변화는 없고 아직까지도 부동산 상승 시기에 상승 가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2년간 용도별 거래 현황입니다. 이 용도별은 단독,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 아파트인데 이거는 전국 그 용도별 거래 현황 2년간 거래 현황입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은 2022년 12월 달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던 시기죠. 이때 그럼 용도별로 거래가 뭐가 많이 됐었냐? 자, 이 지표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에 주택 거래량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거는 약 70%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전국 부동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전국 거래량의 약 70%, 즉 용도별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그럼 과연 누가 집을 샀냐? 2022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거래량이 급락했다가 이때 거래량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럼 이때 누가 샀냐면 보통 30대, 40대, 50대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회색이 30, 주황색 40, 파란색이 50이에요. 그래서 주로 주택 매수를 한 거는 30대, 40대, 50대고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30대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평년보다 좀 늘었다는
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2023년 급격히 하락했다는 표현이 맞죠. 급격히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락한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2023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은 미국 기준금리고요. 이 주황선은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쭉 보면 0.125씩 쭉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요. 2016년부터 금리가 인상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미국. 이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요. 2019년도에 쭉 금리를 내리죠. 20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2019년도 11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그랬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생산 안 되고 소비 안 되고 물류 안 되고 전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이때부터 돈을 풉니다.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써 제로금리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0.125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이때 거의 제로금리 0.5%까지 왔었어요.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가 2022년도 좀 안정세를 취하다 보니까 2021년 말부터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올랐던 거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4.3%로 갔다가 4.6 그러다가 2023년 5월달 5.1%로 갑니다. 7월달 5.3%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25에서 2023년 1월달에 3.5%에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이렇게 벌어졌고요. 2022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금리를 급속하게 올렸냐면 20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장 크게 올린 거는 2022년 12월 달에 올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시장 금리가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금리가 쭉 타고 올라갔죠. 여기 보면 2023년도 시장 기준금리가 5.46 그리고 2022년도 4.29에서 요 사이에 급속도로 금리가 인상됩니다. 이때 금리가 급속도로 2022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2, 3% 된, 즉 이때만 해도 2, 3% 됐던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영끌족이라 그러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던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로 집을 많이 사신 분들.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던집니다. 즉 급매물이 이때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또 매도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거래량도 급감하게 됩니다. 왜? 잘 안 사죠. 관망하는 추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는 계속 이 상태를 지금 현재 시중금리도 크게 변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시중금리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자, 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2023년 1월 기준에서 4.58 갔다가 현재는 4.56 큰 적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그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면 2023년 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연초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장기적인 상승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가격 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이때 회복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도 거래량은 2022년도 수준 또는 상회하는 거래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도 2021년 상반기 가격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에서. 그래서 현재 가격은 2021년 상반기 정도 가격이다. 그럼 2021년 상반기 가격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 완화로 가계대출이 지금 증가됐어요. 또 기업 대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달 한은 총재가 국회에서 한번 그랬어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말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물 증가가 되고 가격 하락이 되고 조정 시기가 또 온다. 현재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시중금리가 약간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2차 조정 시기가 오지 않나. 요즘 들어서 이제 매물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이제 매스컴에서 부동산 경매 물량 증가하고 가격 하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량이 현재 증가는 하지 않아요. 가격도 낙찰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물량 증가의 원인은 뭐냐면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들 물량이 증가하고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들 가격 지금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거지.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매 물량으로 쌓이거나 낙찰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고 언론에서 전체적인 물량으로 호도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또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원자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하면 2024년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3년 1월 주택 매매가 동향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많이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많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씩 뽑아본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보면 이 아파트는 2020년도 준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2022년도 이때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큰 가격 정점을 찍은 해예요. 그죠? 그러다가 도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요. 이게 이제 2022년 말부터 1월달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호가는 얼마였냐면 2022년 3월달 가장 비싸게 팔았던 게 28억. 현재 상한가가 26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억 원 정도밖에 현재 차이가 안 난다. 가장 비쌀 때하고 현재 매도가하고 한 2억이다. 여기서 왜 상한가를 따지냐면요. 이때가 가격이 가장 비쌌던 때니까 상한가를 따집니다. 그러면 한가 간다 그래도 한 4억 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떨어져도 요 가격. 그래서 2차 조정 시기가 들어가더라도 현재 가격의 10% 정도 범위 내에 아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은 2024년 시장에는 아마 없을 거고 현재 주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종로구, 경복궁 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19년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딱 2020년도 올라갔다가 2023년도에도 별로 안 떨어졌다가 1월 달에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상승을 해요. 자, 이때
최고 비쌌을 때가 최고가가 22억인데 지금은 19억, 그리고 하한가가 18억. 그게 큰 폭으로 이제 최고가하고 지금, 자, 지금 기준하면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하한가로 간다 그래도 현재 금액에서 10% 정도의 조정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 호도하지만 그렇게 크게 가격이 떨어진 시점은 아니다,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분당구의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분당구에 한양 아파트인데 2022년에 16억에 찍었다가 여기도 19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가 2020년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6억이고 14억이다 현재. 이게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한 10%또 빠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광교인데 16억인데 현재 14억이다. 최고가 찍을 때보다 현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격은 2021년 상반기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아직까지 2023년도, 즉 이거는 12월 달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개발 지역을 한 두 군데 뽑아봤어요.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는 북가자 6구역. 자, 조합이 현재 설립됐고요. 19년도에 이 빌라의 가격, 매매 가격은 3억이었는데 현재 10억이다. 그 다음 염리 4구역.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이고요. 조합 설립 전이고 17년 거래가격은 4억인데 지금은 7억 5천이다. 이 재개발은 매년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재개발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민간 재개발 보통 신속통합 10년, 그다음 모아타운 7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혹 하는데 이 10년 뒤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매년마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재개발은 또 이 기대 심리가 있어요. 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아파트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조정 폭이 적습니다. 덜 떨어지거나 또는 더 올라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개발 투자도 투자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